저는 지난 5월 9일 여야의 대권주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 대선 도전은 그로부터 1년도 더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작년 6월 13일 고창 선운사 도소람 마애불 앞에서 출정식을 저 혼자 가졌습니다. 그것은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상이 바뀌기를 갈망했던 동학 농민군들이 모여서 기세를 올렸던 곳입니다. 가난과 착취, 차별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갈망했던 백성들의 염원이 그곳에서 활활 불타올랐던 것처럼 저도 그곳에서 불공정, 불평등에 맞설 더 강한 용기를, 대한민국의 온갖 난제를 풀어나갈 깊은 지혜를 갈구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20살 때 품었던 그 착한 마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대권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상을 바꾸는 그 선두에 서는 역할, 이번에는 제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에게 민주당 경선의 결승선이면서도 동시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새로운 박용진의 출발선입니다. 선봉이 되지 못했다고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기에는 세상이 여전히 너무 많이 불공정하고 불평등해서, 또 아직도 불의와 반칙이 세상에 정의와 상식을 뒤엎고 있고, 현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7일 인천 연수구에서 아파트 외벽을 청소하다 줄이 끊어져 사망한 청년 노동자의 나이 겨우 29살입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역시 똑같은 사고로 사망한 구로구의 한 청년, 군대 가기 전에 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 일을 하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겨우 23살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졌던 김영준 씨, 당시 사고 나이 24살입니다. 평택강에 깔려서 그 사고로 숨진 이선호 씨 23살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열차에 치여 숨진 김군, 그때 나이 생떼 같은 19살. 며칠 전 여수에서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했던 실습생 홍정은 군, 아직 채 피어보지도 못한 아까운 나이 17살입니다. 환장할 정도로 아깝고 비통한 이들의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 잔인했던 건 이 청년들에게 닥친 끔찍한 산업재해 사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용준 씨에게 1억 3천만 원, 평택항 이선호 씨에게 1억 3,900만 원, 언론에 보도된 이들에게 주어진 산업재해 보상금입니다. 구의역 김군에게 겨우 7,9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목숨값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의 목숨값이 겨우 7,900만 원으로 위로받고 있는데, 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어지럼증 산재 위로금으로 50억이랍니다. 한쪽에서 서민의 자녀들이 자기 나이 앞줄에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 얹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잘 나가는 특검의 딸은 어쩌다가 시가가 14억이나 되는 대장동 아파트를 헐값으로 분양받았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건 대장동에서 어떤 누군가가 협잡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닙니다. 이 불공정한 세상과 불평등한 죽음이 그 돈잔치 한가운데서 너무 가슴 아프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태와 지금 우리가 환호하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우리에게 너무 잔인한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보여줍니다.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혹은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수없이 챙기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우리 쌍용 해고 노동자, 신체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우리 청년 노동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의 목숨값은 1억도 되지 못하는데, 어떤 전직 판검사님들은 변론 요지서 종이 쪼가리에 자기 이름 올려주는 이름값만으로 몇 억을 받아 처먹고도 뇌물이 아니랍니다. 정당한 법률 서비스 비용이라고 큰소리 칩니다. 전직 관료, 전직 국회의원 이름 팔아서 한 자리씩 나눠먹는 세상,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 이름값으로 이권 봐주고 잘못 눈 감아주는 것이 있었으면 그게 바로 특혜입니다. 그게 바로 뇌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 가슴 피멍들게 하는 범죄입니다. 어떻게 당신들 이름값이 사람의 목숨값보다 더 높을 수가 있습니까? 부잣집 아이들 다시 부자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 그 가난 다시 뇌물 맞는 세상도 모자랐어. 이제 나의 부모 잘 맞는 사람들이 기회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도 싹 다 말아먹고 있는
이런 사회에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기회조차 만들어주지 못한 부모가 자식 앞에 고개 떨구고 미안해야 하는 세상에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바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국민들에게 이런 세상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세상, 더 나은 세상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다짐했던 우리 그 다짐 다 바뀐 것 아닙니까? 국민들께서는 너희가 해서 뭐가 달라지고 있느냐 묻습니다. 가난은 더 지독하게 대물림되고 희망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고, 사회의 양극화는 더 극심해져 가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니네도 똑같아! 이렇게 평가받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민주당도 똑같다고 하는 말,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말 아닙니까?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보내줬던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버릴 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남에게 엄정하고 같은 편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정치적 이중자 때 버려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경멸하십니다.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는 무기력하면서 개혁이란 이름의 실속 없는 말잔치만 벌이는 거 지긋지긋해하고 계십니다. 위선과 민웅, 정치가 가장 멀리해야 되는 단어 아닙니까? 정치적 위선과 민생 무능이 아닌 도덕성과 실력으로 무장한 민주당이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더 바란다는 국민의 목소리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민주당의 변화, 한국 정치 세대 교체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딱 5달 남은 대통령 선거, 우리의 적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내부의 오만함과 게으름, 아니란 자세입니다. 코딱지만한 기득권, 낡은 인형과 진영 논리가 우리를 좁은 골짜기로 가두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동안 말씀드린 발산전환의 정책을 함께 제가 민주당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새로운 주류가 되겠다는 다짐을 선언했습니다. 변화무쌍한 현실에 능수능란하게 대응하는 유능한 진보로 민주당이 무장하고 새로운 진보의 길,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는 발상전환의 정치 세력으로 민주당이 변화해 가도록 이끌겠습니다. 강한 안보,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 포퓰리즘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로 무장한 유능한 진보로 새로운 진보 주류 세력을 형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